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세 번째 표현 방법. 지금 직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사실상 같은 방법인데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쓰게 될 비례식이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걸 또 이어서 가지고 보자면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U 벡터 방향의 직선이다라고 했을 때 비례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분 표현을 하면 됩니다. 성분 표현을 해봤을 때 어떤 식이 나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P 벡터 다시 위로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P 벡터는 x, y이기 때문에 P 벡터는 x, y로 표현될 것이고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기 때문에 A 벡터는 x1, y1 여기 앉아있네요.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럼 U 벡터는 A, B라는 성분으로 나타나죠.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수배는 분배 법칙을 하기로 했고 덧셈은 그냥 성분끼리 더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x1 플러스 TA지만 A는 상수니까 AT로 하고요. 콤마예요. 콤마. 그 다음에 Y1, Y 성분은 Y1 플러스 BT가 되는 거죠. 다시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건 벡터 표현입니다. 두 벡터가 같다고 하는 것은 성분끼리 같다고 하는 거니까 두 식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도 t가 있고 여기에도 t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식은 x-x1을 a로 나누면 뭐가 남죠? t 남죠. 밑에 식도 마찬가지 y-y1을 b로 나누면 t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 다 t로 갔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서로 같다고 쓰면은 결론이 나와요. 따라서 a분의 x-x1은 b-y-y1 이라고 하면은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향 벡터도 알아낼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아낼 수 있다. 방향 벡터는 어디 있어요? 방향 벡터는 분모에 있네요. 분모에 있는 게 방향 벡터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x1, y1을 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0 만드는 점을 지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만 보면은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아까 분모에 있는 값이 방향 벡터라고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분자의 x의 개수, y의 개수가 1일 때의 분모 값이 방향 벡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한 것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방정식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은 일단 분모에 a, b가 들어있기 때문에 a, b가 0이 아닐 때 a, b의 곱이 0이 아닐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일 때 분자를 0 만드는 점인 점 x1, y1을 지나고 분모를 성분으로 만든 벡터 a, b 방향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생긴 방정식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별표를 2개나 쳐놨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문제에 주로 등장을 할 거라고요. 자, 101쪽에 문제 1번과 2번을 풀러 가봅시다. 자, 교과서 101쪽에 문제 1번 점 5,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1인 직선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했듯이 분수를 만들 거잖아요. 분수가 있는 양쪽식 분모에는 각각의 방향 벡터가 들어가고 분자는 x-x 좌표 y- 지나는 점의 y 좌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원점 5를 지나고 그럼 지나는 점이 0,0인 거죠. u 벡터 방향 벡터는 1,1이기 때문에 다시 비례식을 만들 건데 방향 벡터의 x 성분 y 성분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지나는 x 좌표 지나는 y 좌표니까 이건 그냥
x는 y네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게 써보면 y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했던 걸 그대로 나온다고요. 1학년 때 문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더 나오겠죠. 뒤에도 어떤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올 거라고요. 표현만 바뀌어서. 자, 다시 그러면은 주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는 x 계수, y 계수가 1인 식의 분모다라고 했기 때문에 5,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5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5,2인 직선의 방정식은 5분의 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은 2분의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을 풀어봅시다. 하나만 풀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 1학년 때 평행한 직선에서는 기울기만 가져다 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만 가져다 쓰면 되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방향 벡터는 똑같고 지나는 점만 마이너스 2,5니까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2번은 각자 풀어보시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 식을 다시 살펴보면 주어진 이 식을 살펴보면 양변에 b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a분의 b x 마이너스 x1은 y 마이너스 y1 근데 사실 이거 1학년 때 했던 식하고 똑같다고요. 기울기가 a분의 b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비례식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표현이 공간으로 가면 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표현에 익숙해진다면 문제 풀이는 빠를 수 있으나 혹시나 이 표현을 잊었어요 하시면은 이 표현을 바꿔서 1학년 때 했던 표현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방향 벡터라든가 뭐 지나는 점이라든가 위치 벡터라든가 벡터 개념으로 1학년 때 했던 것들을 대체했던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위로 와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해봅시다. 1학년 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 다음에 두 점을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를 가지고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단계 추가된 것 뿐이라서 우리가 교과서에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01쪽에 예제 2 문제 3. 자, 벡터를 이용하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지금 우리는 방향 벡터랑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방향 벡터랑 한 점이 있어야지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점은 넘치도록 있습니다. 두 개나 있는데 지금 방향 벡터가 없잖아요.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듯이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AB 벡터를 만들든 BA 벡터를 만들든 간에 사실은 이 직선과 평행하기만 하면 모두 방향 벡터로 쓸 수 있거든요. 크기랑 상관없고 평행하기만 하면 그럼 AB 벡터를 만들거나 BA 벡터를 만들면 방향 벡터를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AB 벡터를 만들었네요. 우리가 연습했듯이 종점의 성분에서 시점의 성분을 빼면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고 3에서 2를 빼서 방향 벡터인 마이너스 5,1을 만들었고 따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5,1을 방향 벡터로 하고 둘 중에 A나 B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되는데 점 중에는 이 친구들은 이 교과서에서는 A를 선택했죠. 그래서 지나는 점을 4,2로 세팅했더니 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조금 1학년에 익숙했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낫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분모에 생략된 것은 1이다 라는 거를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꼭 풀어보세요. 방향 벡터를 구하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네, 학습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방향 벡터 성분 중 0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은 식은 분모에 방향 벡터의 성분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이 0이 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두 방향 벡터 성분 중에 0이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정리된 거예요. 일단은 그림 상황으로만 보면은 좌표 평면을 그려서 x축, y축 3, -1을 지나고 방향 벡터 2, 0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 벡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x축과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3,2는 사실상 3,-2죠.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3,-2를 지나면서 이 위에 있는 벡터랑 평행하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이라고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y 성분의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0이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지나는 점의 y좌표라고 쓰면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직선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는 2만큼 간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은 방향 벡터 2,0이라고 한다는 것은 직선을 따라 이만큼 이동해도 다시 보세요. 직선을 따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y축으로는 이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y축으로 2만큼 이동한다 라는 건데 이 말은 직선을 따라 우리가 그리려는 직선을 따라 x축으로 이만큼 가도 y축으로는 이동이 없다. x축으로는 더 가도 y축으로는 이동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y축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는 0,3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y축으로만 이동을 하고 x축으로는 변화가 없다. 좌우로는 변화가 없다.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인가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한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 참고해도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선의 방향 벡터가 아니라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선 벡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기울기가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거꾸로 접근을 해봅시다. 거꾸로 접근을 해서 방정식을 먼저 써볼게요. m벡터는 지금 이 벡터 말하는 거예요. m벡터랑 AP 벡터와 내적이 0이 되는 P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 왜냐하면 M 벡터도 정해져 있고 A 벡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P점을 찾으면 이 P가 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P점을 잡아서 AP 벡터를 만들었을 때 M 벡터가 수직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방금 했던 점도 후보가 될 것이고 이 멀리 있지만 수직인 선을 그어서 여기를 P점으로 만들어도 될 것이고 수직인 선에 있지만 이쪽에 있는 점을 P점으로 잡아서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도 AP 벡터는 M 벡터와 수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M 벡터와 수직인 A점을 지나면서 M 벡터와 수직인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어떤 점을 P라고 설정해서 AP 벡터를 만들어도 이 벡터들은 전부 다 M 벡터와 수직이니까 내적 값이 0이 되겠죠. 내적이 0이 나오는 거는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P라는 점은 A를 지나면서 망했네요. A를 지나면서 N 벡터 수직인
n벡터와 수직인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나타낸다. x, y라고 해봅시다. 여기 안 썼네요. a, b. 법선 벡터는 a, b.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위치 벡터로 다시 나타내 봅시다. 여기 P점을 가리키는 P점을 가리키는 원점을 시점으로 P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스몰 p 벡터, 원점을 시점으로 점 A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을 우리는 m 벡터 내적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상황을 해석해 보면은 a 벡터는 고정된 벡터, m 벡터도 고정된 벡터일 때 미지의 p 벡터는 뭘 나타내냐면 a 벡터의 종점을 지나면서 m 벡터랑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낸다. 이 p 벡터라고 하는 것의 종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방정식 읽기. 점 P는 이 빠졌네요. 점 P는 점 A를 지나고 m 벡터와 수직인 직선을 그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수직인 벡터를 왜 수선 벡터라고 하지 않고 법선 벡터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썰이 있죠. 법선 벡터. 대학에서는 여기다 n을 썼듯이 노멀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노멀을 해석할 때 노멀의 뜻에 그 법이라고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했다라는 말도 있고, 수선이란 말은 퍼펜디큘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 PERP를 가져다가 법이라고 해석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방향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법선 벡터가 얼마고 어떤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할 건데, 사실 이 벡터 방정식은 자주 쓰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밑에 있는 성분 표현을 좀 더 자주 쓰니까 성분 표현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m 벡터 내적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0을 성분 표현으로 바꾸겠어요. m 벡터는 봤듯이 a, b, p 벡터는 x, y, a 벡터는 x1, y1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a, b 내적 x 마이너스 x1 성분끼리 뺐죠. y 마이너스 y1 성분끼리 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y1은 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뭘 알 때? 법선 벡터의 성분을 알 때. 법선 벡터는 이 괄호 앞에 세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A를 지날 때 점 A의 좌표는 이 괄호 안에 세팅을 하면 되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방정식 읽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x-x1, y-y1의 계수인 a, b가 법선 벡터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지나는 점이니까 점 x1, y1을 지나고 a, b 이걸 빼먹었네. m 벡터 a, b 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음함수라는 단어를 썼네요. 여기서 안 배우는데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즉 1차.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그냥 나온 김에 해보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0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통 상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수 C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죠. y는 mx 플러스 n, 얘가 표준형이고 얘가 일반형인데, 일반형에서의 이 계수들은, x랑 y의 계수들은 법선 벡터였다. 만들어 보면은 법선 벡터의 성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듯이 다시 위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살살 좀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은 사실 바꿔보면 x 플러스 0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일반형이잖아요. 그럼 법선 벡터가 어떻게 된다? 안 해도 되겠네. 즉 1차 방정식 다시 밑에 정리해 봅시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형태는 사실은 법선 벡터가 x랑 y의 계수를 딴 a, b인 직선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103쪽 문제 4번 풀러 갑시다. 103쪽의 문제 4번. 네, 여기 문제만 먼저 읽어보면은 점 3,1을 지나고 점 1,4를 지나고 지나는 점 하나씩 줬어요. 근데 1번에서는 법선 벡터가 m 벡터 마이너스 1,2인 직선이라고 했고, 2번에서는 벡터 m 벡터 4,1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둘이 표현이 똑같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1번만 풀겠습니다. 1번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괄호 열고는 0. 기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 괄호 앞에 y 괄호 앞에 법선 벡터의 각 성분을 놓아두고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3, 마이너스 2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번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면 우리가 일단 13페이지 학습지를 끝냈습니다. 13페이지